근데 이재명 재판은 하루라도 늦게 하려고 또 그 법꾸라지 같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윤석열도 대단한 법꾸라지지만 이재명 대표도 뭐 못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하고 하면은 저는 글쎄 누가 금메달감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둘 다 금메달감인 것 같아요. 더 절박한 사람이 이기겠죠. 제가 일찍이 아마 재판 지연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신출귀몰한 기기묘묘한 수법을 쓸 거라고 여러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까지 쓰더라고요. 저는 국선 변호인을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이제 아파서 들어눕는지 할지 갑자기 뭐 코로나가 걸렸다랄지 뭐 단식도 하셨고 기피 신청이랄지 이런 건 다 생각해봤어요. 네. 그런 건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재판 자료가 방대해서 자료 검토에 뭐 한 달은 걸린다랄지 뭐 이런 거 해요. 항용하는 방법인데 국선 변호인을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돈이 없다든 거든지 아니면 그 재판이 하찮아 가지고 내가 항소는 했지만 그냥 뭐 변호인 없이 그냥 할래. 내가 그냥 할래. 그래도 날지. 무죄야. 뭐 이것도 하여튼 그건데 그러면 항소 기각하면 되거든요. 아하. 항소 기각하면 그냥 그 중죄가 바로 됩니다. 원심 확정. 네, 원심 확정돼 버리면 아니에요. 아니 검찰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선거 못 나가요. 그러면은 그리고 무죄는 저기 항소를 못 하기 때문에 네. 그건 그대로 건너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국선 변호인을 씀으로써 하루라도 더 늦게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 야당의 그것도 거대 야당의 지금은 사실 집권 야당의 대표예요. 집권 야당이죠. 예. 집권 야당이고 이 대표가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합의해야 되는 이런 일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일들 정도나 안 되는 것이지 대부분의 일들이 되거든요. 이번에 그걸 유감없이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 법제화랄지 예산이랄지 이런 거거든요. 국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법 만드는 일이고 두 번째가 돈 가지고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인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다 하거든요. 지금 거의 다 하고 몇 개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권 야당의 대표가 이런 법꾸라지 작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 그리고 빨리 이걸 돌려가지고 내 재판보다 더 빨리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지금 누구 눈에도 보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12.3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일이 여야의 이런 행태가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일반인들도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대표가 법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거 왜 그러는지 앞으로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언론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SNS에 막 비웃는 댓글 달고 그러니까 막 그러잖아요. 전 세계 조롱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 같은 이런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는 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신출귀몰해요. 존경스러워요 그 대목은. 그 다음에 국선 변호인 말고 변호인 선임을 하겠다 해놓고 아직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변호인 선임하겠다고 또 시간 끌 겁니다. 자료 검토해야 그렇죠. 되니까 시간 필요하다고 기일을 또 연기해 달라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보인데 이게 1심이 선거법 경우에는 2년 2달 걸렸거든요. 네. 1심만. 그리고 그 위증교사는 1년 조금 더 걸렸어요. 1년 2달 걸렸어요. 그래서 두 재판에서 1심에서 모든 증거와 모든 증인들이 다 현출이 됐어요. 120% 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하여튼 사람이 뭐 없는 거죠. 티끌까지 다 털어서 털었어요. 증거와 증인이 다 나와가지고 2심에서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심 판사가 이제 배당이 돼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 2심 판사가 이제 뭐
변론 준비 기일 하겠죠. 거기서 안 한 거 그 사이 못 현출시키지 못한 거 이런 거 가져와라. 그건 내가 증인이나 증거로 채택을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1심에서 충분히 들었던 것은 나는 못한다 그러면 증인 증거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냥 첫 재판하고 검찰 구형하시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2심을 한 달 이상 지연시킨 거 그거에 대한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아니, 포함해서 3개월로 딱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괘씸죄가 있죠. 네. 판사가 좀 심지가 굳은 사람 같으면 이런 거 다 적어놓고 괘씸죄를 적용하죠. 그러면 오히려 그게 가중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2심은요. 이게 1심에서 2년 이상을 이게 1년 이상, 2년 이상을 다 끌었기 때문에 2심은 할 게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바로 그냥 결심하면 구형하는 거냐. 검찰 보고 오늘 준비되셨으면 그냥 구형하시죠. 그러면 구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주나 3주나 아니면 한 달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화영 재판도 하도 오래 끌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그 변론 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그 대북송금 재판. 네. 그것도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이화영 재판에서 다 증거와 예, 증인이 맞습니다. 현출이 예, 됐고 이화영 재판에서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나온 거예요. 부지사가 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는 게 네, 나오죠. 거기서 현출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할 게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도 어수선해서 조금 그냥 넘어갔는데 이화영 대북송금 2심 보면 1심 내용 그대로인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세한 게 나왔고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그런데 번복하기 전에 본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북한에 돈을 보고했다. 보냈고 네, 지사에게 보고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됐더라고요. 네, 다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제가 1심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여러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별로 그게 픽업이 안 됐어요. 이건요. 대북 제재를 어긴 거기 때문에 유엔에서 문제를 삼고 미국 정부가 문제를 삼으면요. 미국 정부가 가끔 그 보고서를 냅니다. 그 1년에 한두 번 보고서를 내는데 그 누가 어겼다 뭐 이런 누가 거 어겼다 하죠.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과 회사 이름을 하잖아요. 적시를 예, 해요. 예, 예. 거기 리스트가 올라가면 얼마나 창피하게 해요. 그러면은 외국 여행도 못 가고요. 미국 못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잡혀가는 거니까. 그게 보통 창피가 아닙니다. 그게 미국 그것만 전담을 하는 미국 재무부에 그 대북 제재 모니터 반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그 미국 재무부의 보도 자료로 나와 버리면 전 세계로 나가고 꼼짝 못 해요. 그러면 해외 여행을 못 해요. 그리고 걸리면은 그건 혼나요. 걸리면은 형사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12월 21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인데 거기 아니랍니다. 아닙니까? 민주당 국제위원장께서 네. 외국에서 유학하고 교수했다는 국제위원장이 VOA와 VOA 코리아는 다른 회사다라고 VOA 주장했습니다. 코리안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라고 네. 주장을 했더니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웃음을 예, 예. 받았습니다. 제가 VOA의 뭐 직원은 아니었지만 VOA에 여러 차례 취재도 갔고 거기에 지금도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아는데요. 예. VOA는 미국 정부 기관이에요. 그렇죠. 예,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네, 하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어 과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직원들이 한 10여 명 정도 일을 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외국어 과들이 있어요. 가령 러시아과 있고 그 중국과 나라들, 있고 예. 뭐 47개국으로 저는 뭐 봤습니다. 체코과도 있고 무슨 뭐 리투아니아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 나라 사람들이 거기 채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어과에는 한국 방송을 했던 분, 언론인을 했던 분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 방송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10여 명 직원들이 주로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코리아 붙으면 그냥 약간 지사 그런 개념 아니에요? 뭐 KBS 아니 그냥 총국 VOA라는 큰 예. 말하자면 국가 그 기관이 있고요. 그게 그 기관 안에 과가 있어요. 디파트먼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과가 과가 있어요.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같은 기관인 아, 거잖아요. 같은 기관이고 그 안에 같은 기관에 한국어 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그걸 다른 기관이라고 아니, 우리는 이제 국무부 그런- 산하기관인 거죠. 아니, 굳이 말하자면. 그렇죠. 미국 국무부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우리 박 대표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것은 미국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네. 해외로 보내는 방송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는 그 방송을 접할 수는 없습니다. VOA 코리아는 네. 지사는 그러면 방송사 자체는 한국에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서울에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죠. 통신원이 한두 명 있죠. 한두 명 있고 네. 아마 미국에서 인터뷰하고 기사 내보내는 기자들 아마 미국에 있는 기자들인 것 같고 미국 기자들이고 거기 VOA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국어 방송을 할 때 그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그게 미국 내에서 영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건데 해외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파간다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의 그렇지만 그렇죠. 뭐 VOA의 그렇죠. 이제 그 근데 기조와 달리 미국의 얘기하지는 않을 것 그날 같습니다. 그날 나와서 그 얘기를 한 분들은 하나는 학자 출신이고 하나는 전직 그 CIA. 공무원 출신이고 네, 그런데 네. 그 로리스라는 분은 제가 미국 특파원을 할 때 그 부시 행정부 밑에서 부차관봉가를 네, 네. 했어요. 아태 안보 부차관보를 네,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몇 번 본 분인데 그분은 굉장히 이쪽 현지 사정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박던데요. 그 아시아 사정에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신빙성 있게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목소리를 싫지는 않지만 미국 현재 국무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거기에 나오기 전에 야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으냐라는 정도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 현재 미국 관료들의 그 보이스가 약간 실려 있는 거죠. 글쎄요. 예, 또 그거 가지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방송에서 노골적으로 유엔 안보리 북한 경제 제재 그거 위반이기도 하고 미국 국내법 여러 개를 위반했다. 중대한 위반이라는 걸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미국 관료들의 시각을 그 사람이 이렇게 예, 실어낸 그랬죠. 거죠. 실어낸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코리아는 뭐 아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변명하는 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재명 이해해 대표 주시고요. 재판 이야기를 마저 보자면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튼 어찌됐건 3, 4월 안에 2심은 두 개 다 나온다. 선거법하고 위증교사 다. 특히 선거법은 633 원칙을 이번에는 적용을 하라고 대법원장이 다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곧바로 말은- 똑바로 광고까지 그렇죠. 냈잖아요. 그 광고까지 낸 건 의미가 심장하고 송달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3월 6일 선거법은 네. 3월 6일 위증교사는 그야말로 공판이 필요가 없는 재판이라서 유증교사는 1년 2달을 끌었기 때문에 재판을 할 게 없을 겁니다. 증인을 아마, 부를 증인이 없습니다. 재판을 하고 싶어도 예. 판사가 보기에 이거 재판을 왜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둘 다 3월에 다 2심을 뭐 볼 수 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난번처럼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음모론을 조홍천 의원이 내세운 음모론이 있습니다. 기피 신청. 신청은 재판이 아니거든요. 재판부 기피 신청도 3심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이제 신청은 이게 급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뭐 금방 나와요. 바로 재판부에서 기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신청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시간을 끌래야 끌 수도 없습니다. 기피 신청으로는 끌 수 없다. 그러면 또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예, 여러분 판사 탄핵.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탄핵밖에 없을 거예요. 판사 탄핵. 네, 판사 탄핵밖에 없을 거예요. 판사 탄핵을 실제로 맘만 먹으면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건 안 하잖아요. 탄핵 사유가 있어야 탄핵을 하는데. 아이고 존경하는 판사님하고 지금은 못하죠. 판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사건 하나면은 모르는데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판사들도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 만약에 옆에 동료가 판사 탄핵을 당하면 정말 판사 탄핵하면 글쎄.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뭐 빤하잖아요. 재판 들어가면서 판사 욕은 절대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검사 욕은 해요. 왜냐하면 욕해봐야 뭐 구형 조금 더 높이는 건데 높이면 높여라 지금 그런 배짱이기 때문에 하는데 판사님들한테 대해서는 싫은 소리 지금까지 악소리도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자, 그럼 판사 탄핵은 불가. 기피 신청해봐야 그렇게 길게 끌지 못한다. 그럼 2심이 나올 거고 2심이 나온 뒤에 3심이 나오기 전에 대선이 들어간다면 민주당은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2심 유죄가 나와 있는데도 네, 그럼요.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하면 윤석열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빨리빨리 나와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만약에 탄핵이 조금 길어지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윤석열도 들고 나올 거래요. 아니 지금 이재명이 3심 가기 전까지 무죄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내란 수괴라는 말씀은 안 돼요. 내란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번에는 생중계 됐잖아요. 생중계 그 친위 구테타는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그거에서 보면 저는 위증교사범 현재 무죄를 받은 위증교사범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아무튼 아니 뭐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설사 2심에서 무죄가 아니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후보로 쓸 거다. 그렇게 됐을 때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900억이 될 텐데 토해내게 되면 재판 유죄가 하나라도 나오면. 아니 근데 뭐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물러설 수 없잖아요. 본인이 그러면 벼랑 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어. 나 노하우가 있어. 또 뭐 이러지 않을까요? 글쎄 뭐 옛날에 한번 해봤어.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아니 그때 힘써주던 그 대법관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곧 영어의 몸이 될지도 모르는데 재판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지금 진짜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어떻게 볼지 그게 조금 사실 암담한 거예요.